주둔 방위비 마지막 승부수.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든 트럼프. 웃음을 참으며 표정 관리하는 한국.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오래되어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희박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가 군권을 지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75세 미만인 사람은 주한미군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미군이 없으면 적화된다는 위협 속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994년 12월 1일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미국이 보유하던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에게 위임 이양했던 작전지휘권의 절반이 44년 만에 환수된 것입니다. 주권국가의 군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 있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반세기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분단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역대 통치권자가 주권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자국 방위에 자신의 의지보다 외세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한국 정부에 넘어왔지만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한국은 평시인 적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계 2단계를 유지했고 3단계는 2번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여론이 높던 노태우 정부 시절 여론 무마책으로 한미 양국이 꺼낸 것이 평시 작전권 이양입니다. 한국엔 평시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군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한국 정부, 주한미군 없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국민, 제대로 된 주권국가로서 경험하지 못했고 군권 없는 국가가 비정상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긴 세월 절대자로 자국 정부와 그 추종자에 의해 세뇌당하다시피 했던 주한미군이란 존재. 하지만 한국민은 세뇌당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 경제력, 무역순위, 강대국 순위 모든 면에서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제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를 경험하려 합니다. 오늘은 어제 오늘 불거진 트럼프에서 시작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서로 의존하며 이익을 공유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직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동맹국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런 발언은 주둔비를 더 받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맹국들의 미국은 중요한 전략자산이지만 미국의 동맹국은 안보를 적선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안보를 구걸하는 거지였던 셈입니다. 트럼프에서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은 대한민국이 우려하며 예의주시할 일이 아닙니다. 예의주시하며 트럼프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방위비를 전액 삭감한다든지 주둔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미국 의회가 반박하기 어렵게 트럼프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나가겠다는 주한미군을 내보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5개국뿐입니다. 그것도 5위인 일본은 공격형 무기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이니 실제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미군을 비싼 값에 고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주둔비를 받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뉴스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트럼프는 집권 이후부터 꾸준하게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독일, 아프가니스탄, 한국 세 나라에서 철수 혹은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답답해진 미 국방성이 보고를 가장해 사실상 폭로해서 공론화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 군부, 전현직 안보 관계자들,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에스파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만 한국은 트럼프 의견을 드러나지 않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없고는 한국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외교가 진정으로 독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북미 회담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제안은 아니지만 백악관이 요구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종전회담 카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뚱맞게 미 국방성에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3월에 백악관에 보고했고 최근 에스파 국방성 장관이 공개한 인도태평양 주둔군 병력 재배치안이 나타나면서 정작 시끄럽고 혼란해야 할 독일과 한국은 조용한데 미국은 상하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미친 짓, 무능, 반대한다는 논평 일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요구로 만들어진 이 병력 재배치 계획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감축하는 이유를 언론에서는 주둔 방위비 협상 부진을 구체적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국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동맹국에 압박수단으로 쓰기 위해 백악관의 요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되고 파장이 커지자 미 국방성 장관 에스파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서둘러 내놓았습니다. 당황한 듯 보이지만 내심 손뼉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대선이 코앞인데 지지율을 까먹는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터뜨린 것이니까요. 최근 에스파는 흑인 노예제를 찬성한 남부군 깃발에 대해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남부군 깃발에 애착이 많은 트럼프와 다시 한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연방군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진압을 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든 적이 있어서 이번 남부깃발 사용금지와 주한미군 감축 보고서는 묘한 대척점을 만들며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앞서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한다는 발표를 트럼프가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말이 감축이지 독일에서 빼내 옆나라 폴란드에 배치하는 모양이어서 좀 더 용병값을 후하게 쳐주는 곳으로 병력을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독일은 내심 철수해 주길 고대하는 듯 미군 병력 축소에 아쉬움이나 우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대로 감축했으니 더 돈 얘기를 하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1년에 1,300억 쓴 독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범국인 일본 대신 분단되고 민족 전쟁까지 치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도 매년 주둔비를 1조 원 넘게 지급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 시설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년 5조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해 북한과 미국이 협상에 다시 임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종전선언까지 카드로 내미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진정성 있는 몸짓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바람이 트럼프 진심이듯 북미 회담에 임하는 것도 그러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 한민족이 성원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정작 주둔비 인상에서 한국 양보를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북미 회담, 남북교류,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가능성만 흘리면서 주둔 방위비에서 한국의 양보를 받은 뒤에 북미 회담이나 종전선언 이런 것에 아 몰라 하면 그만일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엔 변수가 뒤따르고 외교에서 그 변수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협상 타결을 근거로 노벨상이나 역사적 평가 기사가 트럼프를 다시 흔들 수 있고
트럼프 지지율 답보가 결심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 임하는 것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북미 회담을 미끼로 야근 수를 쓰면서 주둔비로 우롱하는 행태까지는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족의 아픔을 이용해 돈 몇 푼 얻으려는 자로 그런 미국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